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개념 및 유형. 지난 시간에는 성희롱의 행위 유형과 비율, 성희롱 행위자 현황 및 피해 대처 방식의 특성을 통해 성희롱과 위력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성희롱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의 주체이자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조직 구성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가 성희롱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문제 해결에 대한 불신, 불이익이나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 신고율은 성희롱의 발생 정도에 대한 바로미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피해 신고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이 많은 직무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은 성희롱 피해 신고가 낮은 경우는 아닐까요?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어 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업무 및 인사 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의 직접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공식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피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2차 피해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르면 2차 피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2차 피해 유형은 업무 또는 고용상의 피해, 동료 근로자에 의한 피해, 행위자에 의한 피해, 기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동료 등에게 말했을 때 의심하거나 참으라는 말을 하거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은폐하려는 행위, 기관장 및 상급자가 조사 과정에 성희롱 행위자의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조사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경징계만하고 사건을 종료하거나 피해자 비밀 보장에 소홀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를 조직 내 문제 유발자로 낙인 찍고 왕따를 시키는 행위, 조직 내 다른 성희롱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거론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 행위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 상급자, 동료, 친구, 제3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료, 상급자, 기관장 순으로 2차 가해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동료인 우리들이 바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동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집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사회 2부 탐사 플러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지어놓고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젠더 폭력이라는 게 동료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면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참 그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장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제가 취재했던 내용,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서로 얘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서 출장을 갔는데 출장지에 잡은 숙소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었어요. 대령이 대위를 성폭행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날 이 대령이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 대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근데 이 대위라는 분이 제가 해군 본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대령이 나에게 사과를 했고 나는 여기서 쭉 근무를 하고 싶고 군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싶고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 이 사건을 일단 덮어두겠다. 문제는 그 뒤에 계속 같은 부서에서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그 대령을 봐야 하는 거죠.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다가 결국에 자살을 했어요.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취재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재판 과정에서 동료인 증인들이 나와서 이 대위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밝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자살하기 전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밝은 성격이라서 자살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을까요? 이 재판 과정에서 한 동료가 이제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 사실 대령이 대위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폭행이 일어났던 날 대령이 그 대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리고 부축을 한다면서 이렇게 드는 신용을 하다가 가슴을 의도치 않은 척하면서 만진 듯한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이제 판사가 물었죠. 동료의 말이 그 접촉이 마치 아버지가 딸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느낌이라 성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 말을 계속 혼자 되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의 엉덩이를 툭툭 친다.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모습이 성적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부하가 상사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증언대에 섰던 그분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이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동료라는 인식의 부재라는 첫 번째 점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부리는 제 표현으로는 행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패를 부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 내 성폭력은 이제 파워 허러스먼트, 즉 힘이롱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더 가해자에게 이제 항의를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 도움이 중요한 거죠. 직장 내 성폭력은 그래서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조력자가 되고 함께 관찰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찰자가 한마디만 미리 해줬으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 취재를 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이 직장 내 성폭력,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은 우리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점을 한번 다시 모두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니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동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번에는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경찰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C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C에게 주변에서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는가 하면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찰에게 C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고,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C에게 조언하거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교수 제자 성추행 사건 판례. A 전 도지사 사건 판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 전 도지사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자신의 저서 김지은입니다에서 그의 가족들이 나에 대한 정보 취합을 위해 과거 연애사와 평소 행실을 수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시작한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상하고 문제 있는 여자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2차 피해의 행위자가 동료인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차별적이고 위계적 조직 문화를 가진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은 특정 성별, 특정 직급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문화를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정의롭게 변화시킨다면 그 변화의 결과는 바로 나 자신과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료라는 감각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2차 피해의 개념 및 유형, 특히 경찰 조직 사례 등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구성원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칩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